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오토바이 스쿠터 믿을 수 있나?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국 오토바이 스쿠터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중국 오토바이는 탈 게 못 된다 이러면서 중국을 겨냥을 한다고요. 중국을. 네. 과거에 중국 오토바이를 수입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중국이 수준 이하의 물건을 팔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직접 한국에다가 물건을 판 적이 없어요. 한국 수입 업체가 수준 이하의 바이크를 주문하고 수입을 판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으로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뭐 돈을 주는데 안 만들어줄 이유가 없죠. 물건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서 재밌는 점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125 스쿠터를 수입을 한다. 그러면 중국 업체에다가 50만 원 이상은 못 줘 이러면 50만 원짜리 125 스쿠터를 만들어 줘요. 요게 중국의 힘이에요. 그리고 뭐 100만 원짜리로 해달라 그러면 100만 원짜리로 맞춰서 보내줘요. 200만 원짜리로 해달라 그러면 200만 원짜리를 보내주고, 네. 원하는 스펙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기 스쿠터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전기 스쿠터 보면 뭐 차대도 찢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 차대 프레임을 얇게 해달라고 주문하는 거는 한국에서 주문을 하는 거라고요. 한국에서 원가 절감하려고. 네, 중국에 좋은 전기 스쿠터 쓸만한 거 많아요. 그런 거는 안 들여오잖아요. 왜냐면 원가가 비싸니까. 오토바이를 주문하고 그 수입해서 판매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중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화살이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수준 이하의 물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못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이게 기계고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내구성을 믿을 수 없고, 그 다음에 AS, 예를 들어서 뭐 또 손 털고 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부품 수급,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중국 오토바이 회사가 90여 개예요. 90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다는 거는 장점일 수 있는데 다르게 보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잠깐 지도를 보면 일본은 기껏 해봐야 혼다, 야마, 스즈키, 가와사키 정도? 뭐 유럽은 뭐 KTM, BMW, 두카티 뭐 요 정도? 뭐 그다음에 뭐 몇 개 더 있죠. 근데 중국은 90개예요, 90개. 오토바이 회사가 90개예요, 90개. 일반적으로 일본 브랜드나 뭐 유럽 브랜드 이런 오토바이 회사는 중국 브랜드처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브랜드는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있어요. 신뢰. 이 믿음감은 뭐냐면 기본은 하기 때문에 그래. 기본을 하기 때문에 중국 브랜드처럼 막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는 않는다고요. 그 중국의 오토바이 회사가 90개가 있는 게 이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술이 좋은 기업도 있을 거고 기술이 별로 좋지 않은 기업도 있을 거고 그냥 단순 물건 여기저기 떼다가 조립만 해서 파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 오토바이 회사의 그 기술 수준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 좋은 기업도 있고 반면에 기본도 안 되는 기업도 분명히 있어요. 그 품질이 좋지 않은 기업의 이런 오토바이가 유통이 되면 덩달아서 이 품질 좋은 기업이 같이 욕을 먹어요. 90여 개가 있어서 이제 서로 경쟁도 되고 좋은 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본도 안 되는 기업의 물건이 유통이 될 때 도매급으로 같이 엮여서 중국산은 좋지 않다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같이 그냥 덩달아서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 기업이 많으면 또 이런 단점이 있어요. 도매급으로 같이 욕 먹어요.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도매급으로 같이 욕을 먹는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 중국 오토바이는 좀 선별이 조금 필요해요. 제가 어느 정도 보는 기준은 그러니까 뭐 단순합니다. 뭐냐면 엔진 자체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 90개 업체가 엔진을 다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진 납품받아서 제조하는 기업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요런 업체들은 제외. 엔진 자체를 설계해서 부품까지 다 만들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은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 공장의 현대화 그리고 직접 생산을 하느냐. 그러니까 위탁은 제외예요. 그 로봇 공정이 잘 돼 있고
이 정밀 가공할 수 있는 CNC, 이 CNC 기계도 좀 급이 있어요. 그 정밀도가 높은 CNC가 들어가 있고 그래야 부품의 정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산 공장에 현대화가 돼 있느냐, 그리고 이 완성차 테스트를 검증할 어떤 연구소나 이런 센터가 잘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이런 기술자는 연구 인력이 많이 있느냐, 그다음에 공장의 규모, 뭐 자본, 요 정도, 요 정도는 갖춰야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얘기한 이런 5가지 정도, 뭐 더 있겠지만 그 핵심만 얘기하면 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 몇 군데나 될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지금 5-6군데 정도,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 90여 개 업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데서 몇 개를 제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4-5군데는 요 정도는 갖추고 오토바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이 갖춰진 기업이 5-6개인데 이 기본이 갖춰진 기업은 일본 브랜드 이제 동남아산 있잖아요. 요쪽 물건이랑 비등하거나 좀 더 우월해요, 수준이. 기본이 완성된 기업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의 기준입니다. 저의 기준이에요. 뭐 한국 수입업체의 어떤 서비스 문제는 우선은 제외를 하고 오토바이만 봤을 때 머리가 아프지만 좀 선별이 좀 필요해요. 우선 요런 게 있어요. 그 기본이 갖춰진 이 1티어급 회사들은 동남아산과 다르게 조금 특색이 있어요. 일본 브랜드는 좀 지겨운 면이 좀 있거든요. 신선함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려먹고 이렇게 계속 오니까 그 좀 신선함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중국의 그 1티어급 회사들은 좀 신선하고 산뜻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만 고르면 내구성도 좋고 가격도 좋고 옵션도 좋고 요런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 1티어급의 이런 그 브랜드가 한국에 정착이 되면 일본 브랜드가 가격을 올릴 수가 없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본 브랜드가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일본 브랜드가 독점이 되면 가격을 계속 올려요.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일본 브랜드를 좋아해, 그러면 중국 브랜드가 한국에 더 정착이 잘 되게 응원을 해야 돼요. 제가 오토바이를 30년을 탔기 때문에 오토바이 업체의 특성을 잘 알거든요. 대만 브랜드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일본 브랜드가 독점 체제가 조금 완성이 되면서 가격을 계속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그 품질 안 되는 거 말고 그래도 1티어급 애들이 한국에 정착이 되면 일본 브랜드가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다. 그래서 가격과 품질과 옵션 경쟁이 돼야 소비자한테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PCX가 일본에서는 한국 돈으로 한 375만 원? 요 정도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472만 원 받잖아요. 똑같이 동남아에서 생산돼서 일본으로 가고 한국으로 오는 건데 일본은 375만 원이고 한국은 472만 원이에요. 물론 약간의 옵션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도 100만 원 차이는 심하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쟁이 돼야, 독점이 깨져야 일본 브랜드가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독점이 되니까 가격 계속 올리잖아요. 지금 그 중국 오토바이도 쓸만한 회사의 물건은 있다. 대신에 선별을 잘해야 된다. 잘 살펴보고 선택을 해라. 잘 살펴보면 이 좋은 놈과 이상한 놈 구별은 된다. 오늘은 중국 오토바이 스쿠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뭐 일본 브랜드도 뭐 믿지 않아요. 저는 오토바이 회사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냥 기업으로 생각을 하지 일본이건 중국이건 뭐 유럽이건 미국이건 그 회사를 믿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물건이 쓸만하냐 물건이 쓸만하지 않냐 뭐 이런 판단만 하지 그 회사를 믿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욕할 필요도 없고 그 회사에서 나온 물건이 쓸만하냐 쓸만하지 않냐 이런 것만 판단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편하게 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